18세 청년 아담은 숨쉬기가 불편해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받게 되는데요. 18세 청년의 폐가 70대 노인처럼 망가졌다는 것. I'm 18 years old. My lungs are like a 70-year-old. 그리고 밝혀진 18세 청년의 폐를 망친 주범. 1년가량 즐겼다는 망고향이 나는 전자담배였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사망자는 33명, 폐질환 환자는 1,479명으로 계속 증가세라고 하는데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가향 전자담배를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끊는다면 쉽게 끊을 수도 없고 또 다시 연초를 필 수도 없고, 젊은 층들이 이게 암 유발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이제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예 이거를 판매 중지를 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안에서 이제 끊으려고 하는 추세. 흡연자분들은 그런 류의 뉴스를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 류의 내용도 그렇고, 뭐, 가뜩이나 이제 더 이상 필 데도 없어지고, 담배값도 오르고, 뭐, 그래가지고 전자담배로 바꾼 건데, 그것도 약간 규제를 하니까 되게 답답해하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액상형 전자담배 논란에 대한 취재를 하던 도중, 제작진은 뜻밖의 대마초 마약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외국 사례를 들어보니까 외국 사례에서는 이제 뭐 마약성 액상을 넣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피게 되면은 외국이랑 똑같은 사례가 나오는지 일단 솔직히 궁금하죠. 미국에서는 이제 대마 성분을 그 전자담배 안에 넣어가지고 뭐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니코틴 성분만 있는데 다른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정말 논란 중인 미국의 액상형 전자담배는 마약 성분인 대마초와 관련 있는 걸까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발생한 이런 사망 사건 등은 THC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액상 대마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액상 대마를 잘 녹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타민 E 아세테이드, 이제 일종의 뭐 용해제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런 사망 사건들이 나온 거거든요. THC라는 물질을 액상화를 시키려면 용해제라는 게 필요합니다. 합법적인 THC를 만들 때 넣는 물질은 제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고가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과정도 굉장히 길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법 제조업체들이 이거를 좀 싸게, 좀 굉장히 좀 저렴하게 우리가 좀 몰래 만들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자, 그때 나온 게 비타민 E 아세테이트입니다. 이 물질이 바로 지금 이런 인간의 그 건강을 크게 해치는 물질이라고 좀 대다수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전체 담배 시장에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수입 물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액상형 전자담배는 안전한 걸까요? 액상형 전자담배가 몸에 좋냐 나쁘냐라고 이런 흑백 논리로 물어보시면 당연히 나쁩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나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담배와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덜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연초 담배보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확실히 덜 해롭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주장한 대로 당연히 덜 해롭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문과 테스트들이 뒷받침을 하고 있다. 국내의 테스트 결과도 분명히 존재한다. 저는 전자담배를 핀 지가 12년이 됐고 5년째 지금 전자담배 샵을 관리하면서 제가 지금 계속 펴주고 있어요.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시는지 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비흡연자로 나옵니다. 말하자면 덜 해로운 담배를 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그 독약을 먹으면서 내가 오늘부터 물 좀 타먹자 이런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야말로 발암물질을 몸에 넣지 않는 거기 때문에
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덜 해로운 걸 쓰니까 좀 괜찮다라고 안심을 한다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던 어느 날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난 14일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첫 폐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한 건데요.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의 폐질환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기사를 잘 읽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진료를 받으시고, 뭐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하셨죠. 예. 집에 가셨어요. 이거를 중증 폐질환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 없이 지금 언론들도 뭐 굉장히 많이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정말 가짜뉴스에 버금가는 잘못된 정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보고가 됐고, 이런 환자들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습기 살균제도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자꾸 사망하면서 좀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러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됐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 사례들도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 미국에는 또 다른 전자담배 피해자가 등장해 충격을 줬습니다. 병실에서 호스를 문 채 전자담배 사용 중지 캠페인을 시작한 18세 허먼 양. 그녀가 사용한 전자담배는 USB 모양의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인데요. 망고 맛, 커피 맛, 복숭아 맛, 딸기 맛 등 수천 가지 맛으로 시판돼 미국 청소년과 여성들이 즐겼다고 합니다. 문제는 수많은 미국 청소년들을 유혹했던 그 맛있다는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가 지난 5월 우리나라에도 출시돼 판매 중이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담배 회사들은 향을 넣습니다. 향을 넣는 것은 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넣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유혹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예를 들자면 뭐 사과향, 망고향 막 이런 것들을 넣으면서, 그러면 청소년들이 혼동을 해요. 내가 망고향 마시고 있어, 내가 사과향 마시고 있어. 그러면 사실은 그 안에는 독성 발암물질이 있는데 그걸 이제 착각을 유도하는 것이죠. 가향 담배가 청소년을 유혹하고 또 이게 더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는 일을 우리도 하루속히 해야 됩니다. 저는 좀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고 싶어요. 좀 말씀 주신 청소년 문제인데요. 우리나라하고 해외는 좀 달라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든 혹은 몰래 숨어서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사야 되는 연초로 가느니, 자기의 신분을 속이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액상형 전자담배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법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자, 청소년 보호법에서 이런 전자담배 관련 모든 제품들을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묶어버렸습니다. 판매를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전자담배 때문에 흡연량이 늘었다? 저는 좀 이거는 다른 의미라고 봐요. 우리나라 19세 미만 청소년은 법적으로 담배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 불가능할까요? 많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중고거래를 통해 전자담배를 불법 구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제작진이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실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각종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한 판매글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전자담배 중고 매매와 관련된 블로그도 쉽게 찾을 수 있었고요. 문제는 너무나 쉽게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건데요. 편의점 등 오프라인 가게나 정식 온라인몰은 성인 인증이 필요한 반면 카페, 블로그, SNS를 통해 구입할 때는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자담배를 취재하다 보니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금연에 도움을 받거나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기 때문에 전자담배를 선택했다는 통계가 꽤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실제 전자담배는 금연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확실히 되죠. 이거는 오히려 의사분들이 더 잘 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 니코틴이라는 중독 물질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치료법은 그 사람이 중독되어 있는 물질과 그 물질이 유해하지 않다면 차라리 그 물질이 유해한 물질이라면 유사한 다른 물질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안정 상태로 만들죠. 자, 여기서부터 장기간 시간을 두고 서서히 그 중독 물질의 양을 줄여나가는 게 바로 치료법입니다. 금연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자담배도 사실은 담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은 그 기존 담배를 끊고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은 다른 형태의 담배로 바꾼 것이지 이게 결코 담배를 끊은 것도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 전자담배의 금연 효과, 이걸 이용해서 금연으로 가는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돼 있지가 않아요. 이젠 세계적 이슈가 돼버린 액상형 전자담배 논란에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현행법 안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선제적으로 했다고 자평했던 만큼 그 실효성도 기대해 보겠습니다.